이 생기지만 본인이 아닌 의원실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보충 송달도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환장이 이 후보에게 전달되더라도 이 후보가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날짜를 한 차례 다시 정하게 됩니다. 다시 정한 날짜에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이 후보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후보는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확률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오늘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튿날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부받아 담당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이 후보 측에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옥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현재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고 싶어 합니다. 장기적으로 세종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시기와 방법은 다 다릅니다. 박진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상징이었던 용산 대통령실. 계엄과 탄핵 여파로 대선 후보들은 집무실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일단 용산에서 집무를 시작해 청와대를 보수해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게 되면 거기다 지어서 가는 게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당장은 용산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세종 이전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언제든지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뿐 아니라 주요 기관 모두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입장입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 대통령실, 또 입법부, 사법부 저는 다 가야 된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세종 이전을 얘기합니다. 세종시의 완성이라는 것을 개혁신당이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세종 이전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먼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상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이나 혹은 국회가 가 있는 곳이 수도다. 명확하게 서울이 아니라 세종이 수도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서 바꾸면 되겠죠. 함께 옮겨갈 정부 부처도 정해야 하고 막대한 이전 비용과 시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기존 국방부 청사를 활용했는데도 최소 8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대통령실 하나 혹은 국회, 이게 독립적으로 이동해가는 문제라기보다는 외국 공관, 언론사, 일부 기업 역시 적극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종 이전 문제는 수도권 집중 완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기대와 인구 유입, 지역 경제 성장 효과는 크지 않을 거란 우려가 공존합니다. 최근 KBS 여론조사에선 수도권에서는 물론 충청권에서도 청와대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고법이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을 연기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연기된 날짜는 다음 달 18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첫 파기환송심 공판이 6월 18일, 다음 달 18일로 연기됐다는 속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강제 수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막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국민적 불편과 혼란이 매우 커지자 이제서야 최태원 SK회장이 직접 사과했습니다. SK텔레콤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고 대처는 느렸고 최태원 회장이 책임질 일이 더 커졌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공개석상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SKT 유심 해킹 사고가 일어난 지 19일 만입니다. 최 회장은 SK그룹을 대표해 사과한다며 그동안 고객의 불안과 불편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뼈아프게 반성한다며 고객들의 피해가 더 이상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앞으로 사고 원인 규명에도 주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해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사내 보안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보안 관련 투자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최 회장은 이번 사태로 SKT를 해지하려는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징수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이 문제는 형평성과 함께 법적 검토도 해야 한다며 이사회에서 논의해 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SKT 측은 오늘까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유심 보호 서비스의 가입자가 알뜰폰을 포함해 2,411만 명으로 사실상 모든 이용자가 가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외 로밍으로 아직 이 서비스를 가입하지 못한 일부 이용자들은 다음 주 후반부터 서비스 가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현재 107만 명의 이용자가 교체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SKT 측은 사고 발생 3주차를 맞아 추가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보안 수준을 최고 단계로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계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최종 계약서 서명이 무산됐는데요. 원전 수주 경쟁사였던 프랑스 전력공사가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체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하려던 26조 원 규모 신규 원전 건설 계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체코 법원이 어제 한수원과 수주 경쟁을 벌였던 프랑스 전력공사 EDF의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체코 법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도 공공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EDF는 한수원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됐을 때 체코의 공정경쟁감독기구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이의 신청이 지난달 최종 기각됐는데 EDF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는 결정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에 오늘 열릴 예정이던 계약 체결식은 무산됐습니다. 이런 법적 리스크를 예상치 못했던 정부 합동대표단은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다만 본계약 체결을 제외한 원전 협력 논의 등 준비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공식 이 계약을 하는 것만 빼고 나머지 저희가 준비했던 거는 좀 다 일정대로 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많은 MOU 같은 것들을 준비했던 것들도 계약 당사자인 한수원 측은 체코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할 거라면서도 체코 신규 원전 입찰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입찰 결과를 훼손하려는 프랑스 전력공사의 시도가 유감스럽다면서 체코 측과 적극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전력공사도 우리 시간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이 같은 체코 원전 수주 제동에 대해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원전 수출 계약을 완료하기 위해 체코 정부와 계속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행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 전략 간담회를 열고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 입찰 평가 과정이 법에 따라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 주 미국의 통상수장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 방한 일정에 맞춰 한미 장관급 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월간 무역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기업들이 상호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입품 주문을 미리 했기 때문인데 이젠 관세 탓에 물동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3월 무역 적자가 1,4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1월에 기록한 사상 최대 적자 1,300억 달러보다 많은 규모로 우리 돈 190조 원이 넘습니다. 특히 의약품 수입이 70% 넘게 폭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기업들이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주문을 앞당겨 수입을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4월 말부터 아시아에서 오는 화물이 많은 미국 서부 항구들에선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LA항의 경우 5월에 20만 개 넘는 컨테이너가 취소됐으며 추가 취소도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Almost every day you see lines like half hour, an hour long lines. The past week, nothing.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무역 적자는 줄어들 수 있지만 공급 부족과 물가 상승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에 따른 영향이 미국의 실물 지표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고 있고 4월 신규 취업자 수도 전문가 예상치보다 많았습니다. 이번 달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은 한국 시각으로 내일 새벽 발표됩니다. 동결 전망이 압도적인 가운데 시장은 파월 의장의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를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관세 전쟁을 이어온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스위스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합니다. 미 재무부는 스콧 베센트 장관이 오는 8일 스위스를 방문할 계획이며 스위스에 있는 동안 경제 현안을 담당하는 중국 측 수석 대표를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허리펑 부총리가 스위스를 방문해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과 회담을 열 예정이라며 협상을 하더라도 중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결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내수 진작 등을 위해서 지급 준비율과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정책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현행 평균 6.6% 수준인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해 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 위안 약 192조 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판 행장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도 0.1%포인트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판 행장은 다만 언제 인하가 이루어질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양국 간 관세 협의에 있어 대선 전국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협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동맹이자 또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한국의 차별성을 고려해달라고도 강조했는데 루비오 장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 한 달여 만에 대화에 나선 한미 외교장관. 조태열 장관은 어제 저녁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양국 간 관세 협의에서 상호 호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내 대선 전국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갖자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국으로서 한국의 차별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는데 루비오 장관도 이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미국 측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경제 성과를 홍보하며 한국과 일본이 선거를 앞두고 관세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These governments actually want to have the framework of a trade deal done before they go into elections to show that they have successfully negotiated with the United States. 때문에 관세 협의에 시간을 갖자는 조 장관의 발언은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다음 달 3일 대선 직후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지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은 한미 동맹을 중시한다며 앞으로도 이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양국의 장관 간 통화는 2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된 한국과 최근 마이크 왈츠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된 미국이 경제 관련 논의와 함께 상황 변화에 따른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오늘은 화창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서울은 파란 하늘에 구름만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을 보시면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 있고 낮 동안 대부분 지역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평년보다 선선했지만 한낮에는 화산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 영동 22도, 김천이 23도까지 올라서 기온의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오늘과 달리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때이른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새벽에 남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오전 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토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의 여파로 6년 만에 무력 충돌했습니다. 사실상 핵 보유국인 두 나라의 충돌에 국제사회가 우려하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어둠을 가르며 날아간 미사일이 강한 빛을 내며 폭발합니다. 긴급 대피하는 사람들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हम समामाटी रात को सोए थे तो 12 बजे शदीद फायरिंग की बात आई तो हमने देखा तो मस्जिद में ऐलान हो कि उन्होंने कहा ये एरिया खाली कर दो तो महफूज मकाम की तरफ मुंतकिल हो जाओ हमने कहा निकल बच्चे आगे चलेंगे ये 현지 시각 7일 새벽 인도군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등 9곳을 공격하는 신두르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인도가 비겁한 공격을 감행해 어린이 포함 민간인 8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공군이 인도 전투기 5대를 격추했고 사실상 국경선인 실질 통제선 곳곳에서 교전 중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군은 파키스탄군이 실질 통제선 넘어 인도령 접경지를 무차별 포격해 민간인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은 전면전 직전까지 갔던 2019년 2월 이후 약 6년 만입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는 양측의 군사 대립을 감당할 수 없다며 자제를 촉구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충돌이 빨리 끝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They've been fighting for many decades and centuries actually if you really think about it. No, I just hope it ends very quickly. 지난달 22일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휴양지인 파할감 인근에서 총기 테러가 발생해 관광객 등 26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인도는 파키스탄이 테러의 배후라며 제재에 나섰고 파키스탄은 이를 부인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강 지류 강물을 차단했고 파키스탄은 전쟁 행위로 간주한다며 핵 공격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뒤를 이을 새 교황을 선출하는 비밀회의 콘클라베가 오늘 시작합니다. 추기경들은 새 교황에게 필요한 자질로 공감과 소통 능력을 꼽았습니다. 새 교황이 선출되면 시스타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안다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콘클라베에 참석하는 만 80세 미만의 추기경은 건강상 이유로 불참하는 2명을 제외하고 모두 133명입니다. 차기 교황 투표권자이자 각자가 후보인 이들은 오늘부터 외부와 철저히 격리돼 비밀 투표를 시작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오전에 특별 미사와 비밀 서약을 하고 오후에 첫 투표를 합니다. 그 다음 이틀은 오전 오후 2차례씩 투표를 실시합니다. 결론이 안 나면 나흘째는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3분의 2 이상, 최소 89명이 지지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이를 반복합니다. 새 교황이 선출되면 그동안의 관례대로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굴뚝을 통해 흰 연기를 피우게 됩니다. 공식적인 후보는 없지만 추기경들은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 이후 매일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차기 교황의 자질을 놓고 의견을 나눠왔습니다. 이 기간 이들은 교회의 분열과 세계 질서의 위기를 우려하며 차기 교황은 교회와 세상 사이 가교 역할을 할 능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Molto bene, molto bene, molto bene. Wait and see. Aspetti e vedrà. Un po' di pazienza. 이번 콘클라베에서는 교회 내 진보 대 보수, 유럽 대 비유럽 등 여러 구도로 유력 후보들이 거론됩니다. 특히 선거인단은 역사상 가장 많은 70개국 출신인데다 비유럽 출신이 81명으로 52명인 유럽 출신보다 더 많습니다. 이런 다양한 분포가 최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유력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던 프란치스코 교황처럼 깜짝 인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0세기 들어 콘클라베는 평균 사흘 만에 끝났습니다. 최근 2차례 콘클라베에서는 모두 이틀 만에 새 교황이 결정됐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카니 캐나다 총리가 미국 백악관에서 첫 회담을 했습니다. 양국 사이에 관세 등 불편한 일이 산적한 만큼 회담에선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첫 만남은 일단 농담과 웃음으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반트럼프 정서 덕분에 총선에서 이겼다는 평가를 받는 카니 총리의 선거를 언급했습니다. I think I was probably the greatest thing that happened to him, but I can't take a vote for it. 하지만 이내 미국은 캐나다산 자동차나 철강 등을 수입할 필요가 없고 캐나다 안보를 도울 이유도 없다며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에 부과된 관세를 고수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좋을 것이란 말을 또 꺼냈습니다. And I believe it would be a massive tax cut for the Canadian citizens. You get free military, you get tremendous medical cares and other things.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경제와 노동자, 국경 통제와 마약 차단에 집중하는 변혁적인 대통령이라고 칭했지만 영토 편입 문제를 놓고선 공개 반박했습니다. As you know from real estate, there are some places that are never for sale. That's true. We're sitting in one right now. It's not for sale, won't be for sale ever.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안 된다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고 카니 총리는 캐나다인들의 시각은 바뀌지 않을 거라며 재반박하며 설전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맺은 무역협정의 연장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내년 재검토 기간에 3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 무역협정은 2036년 폐기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기후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답니다. 올봄 주꾸미 위판량이 5분의 1로 급감하면서 봄 주꾸미는 이제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인천, 경기, 충남, 전북 등 서해안 일대 주꾸미 위판량은 404톤으로 5년 전보다 80%나 줄었고 특히 전북은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봄바다의 수온이 낮아지면서 주꾸미가 제대로 어군을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의 상공에서도 고농도 오존이 오랫동안 머문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팀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낮에는 도심에서 오존 농도가 높고 도시 인근 농촌에서는 해가 진 뒤에도 고농도 오존이 계속 유지되는 현상을 밝혀냈습니다. 오존은 햇빛과 공기 중에 오염물질이 반응해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로 이번 연구는 농촌 지역의 오존 관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에서는 일반 쓰레기와 섞여서 버려진 리튬 이온 배터리 때문에 쓰레기 처리장에서 불이 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간 8,000건 넘게 이 문제로 화재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도쿄 황진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 도쿄의 한 쓰레기 처리 시설입니다. 직원들이 쓰레기를 일일이 뒤져가며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煙が出てますね. 배터리를 그대로 두면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내부 손상이나 외부 충격에 의해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치바현의 쓰레기 처리 시설에서 일어난 화재, 같은 달 이바라키현의 화재, 모두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때문에 일어난 화재가 2023년 한 해에만 8,500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배터리 사용이 늘어난 만큼 화재 건수도 증가 추세입니다. 한번 불이 나서 번지면 시설 복구에도 시간이 걸려 일대 쓰레기 처리가 마비됩니다. 이곳은 최근 화재가 일어난 한 쓰레기 처리 시설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야적장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결국 일본 환경성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리튬 이온 배터리를 수거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適切な廃棄方法についてお住まいの市町村にお問い合わせしていただくなどして火災事故の発生防止にご協力いただきたいと。 리튬 이온 배터리는 일반 쓰레기에 섞어서 버리지 않고 100% 방전시킨 뒤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서 폐기하는 게
화재를 막는 방법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서울고부 형사 7부는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재판기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후보 단일화 논의를 위해서 오늘 저녁 6시에 만납니다. 단일화 제안을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로 못 박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정대로 오늘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 19일 만인 오늘 뼈아프게 반성한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다만 최 회장은 해지 위약금을